통합과학 1 세 번째 차시입니다. 우리는 1단원 과학의 기초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지난 영상까지는 첫 번째 중단원이었던 과학의 기본량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두 번째 중단원인 측정 표준과 정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측정 표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다음 차시 영상에서 정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단원명으로는 측정과 측정 표준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 현상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이 과학의 기초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측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측정의 과학적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이란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기준이 되는 것과 비교하여 수치와 단위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옆에 있는 이 어림은 무엇일까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분필의 길이를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손가락으로 한번 비교를 해봐서 길이를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할게요. 한 이 정도가 1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분필에 대보면 분필이 선생님의 이 손 길이보다 살짝 더 길어요. 그러면 이 정도가 10cm니까 분필은 한 11, 2cm 정도 되겠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처럼 선생님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가 없었죠? 자가 없으니까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수치를 짐작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림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어림한 수치는 정확하진 않죠. 그럼 정확한 이 분필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네, 자라고 하는 측정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측정은 어림과 가장 큰 차이점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구를 사용하다고 하면 모두 다 측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도 수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의 길이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자의 눈금과 눈금 사이에 그 어디쯤에 딱 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치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반올림을 하거나 내림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보다는 정확한 수치는 짐작을 하는 거니까 모두 다 어림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어림과 측정의 차이라고 하면 측정 도구를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측정하느냐 아니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수치를 짐작하느냐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측정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이란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기준이 되는 것과 비교하여 수치와 단위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측정을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과거에는 이 측정을 위한 기준으로 신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를 측정할 때는 신체 사이즈를 이 기준을 가지고 많이 비교를 했는데요. 먼저 아주 예전부터 사용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큐빗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길이 측정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의 길이를 재려고 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가야 그 길이가 맞아요. 그러면 그 길이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3큐빗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비슷한 방식으로 자, 이렇게 손을 뻗었을 때 코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야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도 신체 사이즈를 기준으로 어떤 단위를 나타낸 거죠.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어떤 길이를 쟀을 때 만약에 이게 마찬가지로 3번 가는 만큼 길이가 있으면 이것은 3야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미국의 NBA 같은 것을 보면은 이 선수들의 키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보통 피트라는 단위로 많이 표현이 돼요. 이 피트라는 것은 성인 남자의 발 사이즈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 사이즈를 기준으로 발 사이즈가 뭐
5개가 올 만큼 키가 크면은 5피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아직도 여러분들도 많이 쓰는 것 중에 인치라는 게 있거든요. 인치는 이 엄지손가락의 성인 엄지손가락의 이제 넓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뭐 5인치, 6인치, 7인치 이런 식으로 길이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방금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측정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길이라는 물리량이라고 예시를 하겠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것과 기준을 그러면은 이 사람 큐빗이라고 할게요. 기준이 되는 것과 비교하여 수치와 단위로 나타낸 거예요. 자, 이 큐빗을 기준으로 하니까 3번의 길이가 나와요. 그러면 수치는 3이죠. 단위는 큐빗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측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측정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신체 사이즈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마다 기준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 사람마다 신체 사이즈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사람마다 달라지지 않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에 대한 측정 기준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미터와 같은 것을 우리는 측정 표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정에 대한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측정 표준의 과학적 정의를 한번 보면 측정 표준은 측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 자, 그러면 길이 측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는 뭐예요? 네, 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기본 단위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측정 표준은 미터야. 그런데 얼마만큼을 1미터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 측정 표준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처음에 이 미터를 얼마만큼을 이제 1미터로 정의를 했냐면 1800년대에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서 1미터에 대한 협약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이 가운데 여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죠? 네, 적도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북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에 1000만 분의 1을 1미터로 하자라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럼 이 길이에 대한 측정 표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길이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 뭐죠? 미터죠. 그러면 길이에 대한 측정 표준은 1미터이다. 그리고 이 미터에 대한 정의는 북극에서 적도까지 거리의 1000만 분의 1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 보면은 그 정의에 해당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도 포함이 된다고 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들이 이 1미터에 대한 협약을 맺을 때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의 1000만 분의 1을 1미터로 정의를 하자. 그건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길이를 잴 때마다 어느 정도가 도대체 1미터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길이를 매번 재고 나누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그 딱 1미터의 길이에 해당하는 금속의 어떤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미터에 대한 협약을 맺을 때 1미터는 길이에 대한 기본 측정 단위는 기준이 되는 측정 단위는 미터이고요. 그 1미터에 대한 정의는 북극에서 적도까지 거리 1000만 분의 1이야. 그리고 그만큼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딱 요 정도야. 이 금속만큼이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미터 원기라고 하고요. 이 미터 원기를 측정 표준으로 사용해서 길이를 이제 측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미터 원기를 측정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미터 원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속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금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기침이 나와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이 원자 사이의 거리가 이제 변하면서 길이가 미세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과학자들이 미터라는 측정 표준을 만들 때 그 전에 사용했던 신체를 이용한 그런 기준들이 사람마다 달라졌기 때문에 기준이 변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기준을 만들고자 미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측정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1m에 대한 정의도 환경에 따라서, 환경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년이 지나서 1900년대에 와서 이 1m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그런 값을 이용해서 1m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게 되고요. 그럼 어떤 값을 이용했느냐? 빛의 속력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력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자, 빛의 속력, 광속이라고도 하는데 이 빛의 속력은 어떻게 되죠?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항상 일정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상수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변하지 않는 값인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1m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는데, 자, 빛이 30억, 약 30억 분의 1초만큼 이동했을 때의 그만큼의 길이를 1m로 하자라고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자, 빛의 속력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요. 그럼 1초 하는 순간에 빛은 이미 30만 킬로미터나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초라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거를 30억 분의 1로 나눈 거죠. 약 30억 분의 1로 나누면 그 짧은 시간만큼 빛이 이동한 거리를, 그만큼의 길이를 1m로 정의하자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이 과학자들이 측정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기준, 즉 측정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 표준은 과연 길이에 대한 측정 표준만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길이 말고 또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물리량에는 뭐가 있죠? 네, 기본량 중에 시간이라는 것이 있죠. 그럼 이 시간의 측정 표준은 무엇이냐? 시간의 기본 단위가 뭐였죠? 초였죠. 그래서 시간의 측정 표준은 1초입니다. 그리고 이 1초에 대한 정의가 또 포함돼요. 그럼 과학자들은 1초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과학자들은 처음에 지구의 자전을 이용해서 이 1초를 정의했습니다.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86,400분의 1로 나눈 그 시간만큼을 우리는 1초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구의 자전이 항상 일정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미묘하게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1초라는 그 시간도 미묘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기준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길이와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다른 어떤 값을 이용해서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값을 이용했느냐? 여러분들 지난번에 시간의 측정할 때 가장 현대적인 시간 측정 방법에는 어떤 시계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세슘 원자 시계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세슘 원자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 세슘 원자에서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을 해서 이 빛이 일정 횟수만큼 진동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을 1초라고 하자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1초에 대한 정의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질량에 대한 측정 표준도 있겠죠. 질량의 기본 단위가 뭐였죠? 킬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질량에 대한 측정 표준도 1kg이고요. 자, 1kg에 대한 정의는 우리 아까 미터에 대한 정의했을 때 미터에 대한 측정 표준으로 예전에 뭐 사용했다? 미터 원기 사용했다 했었죠. 그것과 똑같이 킬로그램도요. 어떤 금속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자, 이것이 1kg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것을 킬로그램 원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금속이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 같은 환경 요인에 의해서 그게 조금씩 미세하게 무게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질량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어떤 값을 이용해서 다시 재정의합니다. 질량은 어떤 값을 이용했냐면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소문자 H라고 쓰거든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값을 이용해서 1kg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측정의 과학적 정의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측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측정 표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측정 표준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이 측정 표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측정 표준의 활용입니다. 이 측정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뭐 측정을 하고 수치를 말하고 이럴 때 그냥 항상 사용되는 것이 측정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측정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본량을 측정할 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몇 시지? 지금 온도가 몇 도지?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지? 자, 이런 거 기본적인 기본량 측정할 때 다 측정 표준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측정 표준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서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측정 표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서로 키를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뭐 미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피트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서로 단위가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단위가 달라져 버리면 소통에 혼동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명확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측정 표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단위를 통일을 해서 더욱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측정 표준은 일상생활을 넘어서 어디에도 활용이 될 수 있냐면 우리 산업 현장에서도 산업 분야라고 할게요.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끼리나 아니면 기업끼리 거래를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이런 단위에 대한 정의는 중요하겠죠. 그렇죠? 뭐 무역 회사에서 선박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질량에 대한 단위가 달라요. 킬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톤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거래가 되기 어렵겠죠. 소통은 당연히 불편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측정 표준이 있기 때문에 산업 분야에서는 공정한 거래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과학 분야에서도 과학자들이 어떤 협업을 할 때 실험 결과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거나 실험 결과를 분석을 하고 추론을 하고 이럴 때 당연히 이 단위에 대한 정의가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훨씬 더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그것이 바로 과학의 기초니까요. 그것을 기초로 과학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과학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측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중단원 명에서 정보 나와 있죠. 이 정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